네, 안녕하세요.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아나운서 김혜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영동고등학교 교사 윤상현입니다. 네, 4월도 거의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 3월과 4월 동안 모의고사 보랴, 중간고사 보랴, 또 그리고 학생부 관리까지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을 텐데요. 이제 5월입니다. 또 5월에 할 일이 있겠죠. 선생님, 5월에 우리 학생들 어떤 걸 좀 중점을 두고 하면 좋을까요? 네, 3, 4월에 그렇게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으면 5월에 좀 쉬어야 되는데 네. 5월이 또 중요한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5월에 이제 6월에 있을 모의고사가 있기 때문에 그 6월 모의고사를 대비하는 그런 시기로 좀 보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시간이 좀 난다면 아무래도 좀 그 6월 모의고사 전까지는 좀 여유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네. 그 기간 동안에 이제 학생부 전형을 대비하는 학생들이라면 독서 기록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짬짬이 독서를 하는 그런 부분도 좀 놓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상담 함께 해주실 최고의 진학 전문가 선생님들 소개해 드릴게요. 네, 이치호 선생님, 우리 네. 학생들 저 이제 졸업한 지 좀 돼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네. 3, 4월에 열심히 공부하고 나면 5월에 첫 슬럼프가 찾아오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예. 이럴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공부를 하면 참 좋을까요? 예, 그게 이제 뭐 3학년 수험생이 돼서 이제 한 뭐 짧게는 2개월, 많게는 이제 한 4개월 동안 열심히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쯤 되면은 내가 해왔던 것에 대해서 한번 좀 돌이켜 보면은 성적이 왜 이렇게 오르지 않을까? 또는 정말 어떻게 해야만 이 성적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이제 생각들로 아마 슬럼프가 찾아올 것 같은데요. 네. 슬럼프에 있어서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 사실은 성공한 선배님들에게 조금 경험담을 한번 들어보는 방법도 있을 거고요. 또 우리 이제 김영규 선생님처럼 훌륭한 또 진학 담당 선생님을 또 찾아가서 지금 좀 심정을 좀 틀어놓고 내가 어떻게 이제 좀 더 잘할 수 있을지 이런 마음을 좀 위로받을 수 있을지 이렇게 좀 힐링을 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무엇보다 공부할 때는 기존에 해왔던 교재를 통해서 내가 했던 것을 다시 한번 더 잘할 수 있는 또 이제 내가 성적이 잘 나왔던 단원이나 또는 뭐 과목 위주로 해서 공부를 다시 한번 더 짧은 기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정상적인 상황으로 좀 되돌아가는 그런 기술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슬럼프가 찾아오면 새로운 걸 찾기보다는 그동안 했던 것을 좀 정리하면서 좀 차분하게 기다렸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뛰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다라는 조언을 해주셨는데요. 네. 자, 김영수 선생님께서 네. 또 질문 드리겠는데 네. 우리 학생들 이제 5월에 역시 마찬가지로 좀 놓치지 말았으면 특히 이제 고3 학생들이 좀 네. 놓치지 말았으면 하는 것이 있으면 좀 조언을 해주시죠. 네. 아무래도 이제 수시 지원하는 학생이 굉장히 많겠죠. 네. 그래서 학생부를 마무리해라.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네. 싶고요. 고3 학생들이 학생부를 쉽게 마무리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래도 세부 능력 특기사항 보완하는 게 가장 쉬운 거고요. 그래서 이제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사이에는 우리가 보통 수행평가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험을 하거나 토론을 하거나 과제물을 제출하거나 하는 식으로 해서 수행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때 조금 더 완벽하게 마무리를 해서 선생님께서 세부 능력 특기사항에 그 학생의 학업 역량 같은 것들을 좀 세세하게 기록해서 자기 진로의 마지막 방점을 좀 찍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네, 5월에는 학생부 마무리를 잘 해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5월에도 변함없이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저희 지금 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한 상담 중인데요. 상담 신청을 원하는 학생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해주시면 되고요. 문의사항 있으시다면 02-311-5441에서 2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시작합니다. 일교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 사전 접수를 받고 있고요. 제작진과 충분히 논의를 거친 내용을 바탕으로 최고의 입시 전문 상담가 선생님께서 분석해 주신 내용을 지금 바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담 학생을 화면을 통해서 먼저 만나보죠. 오늘 만나볼 학생은 초등학교 교사를 희망하는 고3 학생입니다. 내신은 평균 1등급, 모의고사는 평균 1.75등급이고요. 학생의 키워드는 내신, 국어, 영어, 수능 최저입니다. 희망대학은 서울교대 초등교육과 학교장 추천 전형, 경인교대 초등교육과 교직 적성 잠재 능력 우수자 전형, 연세대 교육학부 학생부 교과 전형입니다. 네, 자세한 상담 위해서 전화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단히 소개부터 부탁드릴게요. 네,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고 싶어하는 고3 학생 엄마입니다. 네, 어머니, 우리 학생이 이제 초등학교 교사를 꿈꾸고 있는데 이 꿈을 언제부터 키운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중학교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올해 꼭 네. 꿈인 만큼 꼭 이뤘으면 좋겠는데요. 자, 오늘 상담은 이치호 선생님께서 진행을 해주십니다. 자, 이치유 선생님께서 본격적인 상담에 앞서 우리 학생의 간단한 특징과 또 오늘 상담에서 주목해 볼 만한 핵심 포인트부터 좀 짚어주시죠. 예, 그 말씀하신 대로 우리 학생은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려고 일찍서부터 이제 중학생 때부터 네. 꿈을 이제 다져온 친구인데요. 학생부의 내용을 보더라도 역시 선생님이 되고자 하는 의지가 좀 녹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학생의 실제 가장 큰 특징은 뭐 뒤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1, 2학년 과정에서 내신, 소위 말하는 석차 등급을 뭐 1.0, 뭐 1.0 이런 거 아닙니다. 오로지 1입니다. 모든 전 교과에서 1등급을 마킹할 정도로 이제 완벽한 내신 관리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수시에서 가장 큰 강점을 좀 보일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 상대적으로 이제 뭐 수학은 사실은 만점 받은 과목이 좀 여러 과목이 있는데 영어하고 국어가 사실 뭐 95점, 96점 또 98점 정도가 있어서 3학년 1학기 때도 이제 완벽한 내신들을 계속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조금 더 이제 주의를 좀 기울여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교대를 비롯해서 학생부 교과 전형, 수시 교과 전형에서는 또 이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기 때문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도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서 충족을 해 나가야 되는 그런 과제들이 좀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네, 우리 학생 뭐 예전으로 치면 올순 거죠? 네, 올순. 대단하네요. 모범 학생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치호 선생님께서 평가해 주신 우리 학생의 수시와 정시 경쟁력 비교해 드립니다. 우리 학생의 수시 경쟁력은 70, 정시 경쟁력은 30으로 평가해 주셨습니다. 자, 이치유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의 수시 정시 경쟁력 비율을 70대 30으로 수시 쪽에 조금 더 높은 비중을 두셨는데요. 이렇게 네. 평가해 주신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실까요?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1, 2학년 과정에서 완벽한 내신입니다. 그야말로 이제 모두 올 1등급이라는 완벽한 내신을 가지고 있고요. 은미체에서도 이제 뭐 엑셀런트하기 때문에 우리 학생의 내신으로 보고 또 이제 비교과에도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담은 비교과의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수시 모집에 일단은 강점을 두고 수시 모집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합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네. 제가 어머니께 좀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학생이 고등학교 1, 2학년 과정에서 뭐 1등급이라는 내신 때문에 제가 드리는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만 상대적으로 수능에 비해서 학생부 쪽에 많은 중점을 두고 좀 내신 관리를 좀 해오신 건가요? 수능 공부를 네. 좀 늦게 시작했죠. 그러셨군요. 네. 상대적으로 어머니 그러면 학생부에 많은 좀 중점을 두고 준비를 해왔다고 볼 수 있겠군요. 네. 예.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이제 뭐 수능이 조금 더 후발이긴 합니다만 상당히 남아있는 기간으로 보면 수능 성적에 대한 향상도 크게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좀 들고요.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 제가 볼 때는 지금 남아있는 기간에 지금 정도의 수능 성적이라면 전혀 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역시 이제 안정적으로 수능 성적 등급, 특히 이제 수시에서는 등급을 유지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네, 선생님 그러면 우리 학생한테 유리한 전형 수는 어떻게 돼요? 네. 먼저 이제 1순위는 역시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3학년 1학기 내신 1등급의 목표와 달성에 대한 좀 부담이 없지는 않겠습니다만 학생부 교과 전형을 1순위로 하면 좋을 것 같고요. 2순위는 이제 학생부 교과 내신을 바탕으로 한 학생부 교과와 더불어서 비교과가 포함된 학생부 종합 전형을 좀 지원을 하면은 상당히 더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 우리 학생이 이제 초등학교 선생님을 목표로 하는 교대를 지원을 하려고 한다면 아까 어머니 말씀하셨던 대로 지금 후발이긴 합니다만 수능 성적이 계속 지속적으로 향상된다는 것을 가정하에 국어와 영어 성적이 좀 보충이 된다면은 네. 정시 모집에서는 뭐 교대 정도도 뭐 경희교대, 서울교대까지도 아마 도전해 볼 수 네.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3순위는 정시 전형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우리 학생의 성적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먼저 우리 모의고사 성적부터 살펴볼까요? 예, 모의고사 성적 화면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 4월 모의고사 점수를 보시면요. 국어가 2등급이고요. 수학이 나영입니다. 1등급이고요. 영어가 2등급이고 한국사 1등급, 생활과 윤리 1등급, 윤리와 사상이 3등급입니다. 평균 1.75등급인데요. 왼쪽에는 백분위를 조금 주의해서 보시면은 수학 나영 백분위가 97인데 반해서 국어와 영어는 백분위가 88 내외 정도로 지금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3월과 4월 성적을 좀 비교를 해보면요. 국어는 2등급을 유지하고 있고 수학 역시 1등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영어도 2등급을 유지하고 있는데 윤리와 사상만 1등급에서 3등급으로 성적이 조금 부족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학생이 지금 모의고사 성적을 좀 살펴보았는데요. 뭐 네. 3월과 4월 비교해 봤을 때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데 아까 이제 뭐 어머니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학생이 지금 늦게 수능 공부를 시작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니까 영역별로 조금 과목별로 이제 편차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께서 조언해 주시는 전략이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데 네. 모의고사 전략을 어떻게 세우는 게 좋을까요? 4월 백분위 성적 기준으로 보면 윤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수학이 가장 우수하고요. 사회 탐구, 그다음에 국어, 영어는 뭐 비슷하긴 합니다. 이런 성적 순으로 이제 배열할 수가 나열할 수가 있는데 인문 계열에서는 상대적으로 뭐 수학하고 사탐도 중요하긴 합니다만 국어와 또는 영어가 이제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4월 모의고사에서 백분위가 88로 이제 2등급 컷에 걸려 있는 상황인데요. 수능 최장력 기준을 비롯해서 이제 안정적으로 2등급을 먼저 확보를 하고 성적을 점차적으로 향상해야 되는데 4월 모의고사에서 국어하고 영어를 보니까요. 원점수가 똑같이 86점이에요. 공교롭게도. 그런데 이제 국어는 보니까 독서에서 5점이 빠졌고요. 문학에서 마이너스 9점이고 영어는 읽기에서 마이너스 11점, 쓰기에서 마이너스 3점인데요. 3월 성적표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틀린 문항에 대해서 조금 분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능에서는 자주 틀리는 문제 유형이라든지 내가 좀 부족한 단원을 위주로 해서 보충학습을 하는 게 사실상은 성적 향상을 좀 기대할 수가 있는데요. 특히 이제 우리 교육청에서 보는 학력평가 시험에서는 문항별 난이도를 보면 이제 A, B, C, D 이렇게 5개 단계가 있는데 A가 상당히 쉬운 문항입니다. 그래서 100명 중에서 한 80명 정도가 맞출 수 있는 쉬운 문항인데 만약에 A 문항이라든지 B 문항이라든지 C 문항 이렇게 좀 쉬운 문항을 틀렸다면 그 문항 위주로 해서 우선 복습을 좀 해나가면 상대적으로 빠른 시간 내에 성적 향상을 좀 할 수 있을 것으로 좀 보여지는데요. 사회탐구도 사실은 뭐 1등급을 윤리와 사상을 3월 달에는 받았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안 됩니다만 만점 또는 이제 1개 정도만 틀릴 수 있을 정도로 계속 유지해 나가는 수능 학습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모의고사 성적 그리고 전략까지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학생부 성적 알아볼 텐데요. 교과 성적 어떤가요? 예, 교과 성적을 화면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아나운서께서 웃으시는 아마 이유가 있으실 것 같은데 정말 이건 아마 보기 힘든 성적표입니다. 화면을 보시면은 모든 과목의 성적이 다 이제 1등급입니다. 1, 2학년의 평균 내신이 사실은 모든 과목에서 1등 놀라운 성적인데요. 네. 우리 학생의 그 주요 과목도 마찬가지로 뭐 국어, 수학, 영어를 보면 계속 1등급을 유지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렇게 이제 1학년, 2학년 과정에서 모두 1등급을 해놨기 때문에 3학년 1학기에 특히 이제 중간고사가 아마 임박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네. 1등급을 계속 유지해야 되겠다는 압박감이 상당히 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우리 학생이 지금 1학년, 2학년 과정을 통해서 본다면은 뭐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한 가지 조금 높아지면서 말씀을 드린다면 어머니께서도 이제 그 말씀을 좀 의뢰는 하셨는데 수학은 안정적으로 100점 만점을 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상대적으로 이제 국어하고 영어에서는 뭐 95점이라든지 96점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뭐 90점의 중반 정도를 유지할 수 있는데 특별히 이제 1등급이 되지 안 될 상황이 좀 오지 않도록 중간고사에서 일정 성적은 꼭 좀 받아놓을 필요가 좀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국어하고 영어 쪽에 학습 시간을 좀 많이 안배를 해서 하는 좀 능력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좀 뭐 안도감이랄까요? 조금 뭐 제가 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면 중간고사하고 기말고사 성적을 합산하기 때문에 네. 중간고사에서 조금 뭐 한두 문제 실수를 하더라도 기말고사가 있기 때문에 너무 압박감을 갖지 않고 좀 안정적으로 중간고사를 치르는 그런 마음의 훈련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까 어머니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의고사 준비를 좀 늦게 네. 시작했는데 네. 모의고사 점수랑 그 학생부 성적이랑 비슷하잖아요. 이제 네. 잘하는 부분과 네, 못하는 네. 부분이 네. 같잖아요. 그럼 같이 시너지 효과를 받아서 같이 향상될 수 있지 않을까요? 뭐 충분히 기대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문제는 이제 우리 학생이 그 가지고 있는 어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심리적인 압박감이 좀 네. 심할 것 같긴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저희가 뭐 양궁에서도 계속 10점 만점을 계속 쏘아오다가 이번에도 10점 만점을 쏴야 된다는 것은 상당한 압박감이기 때문에 네. 그런 마음만 조금 이제 뭐 훈련을 한다면은 무난하게 이제 중간고사도 잘 치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어머니께서 옆에서 많이 다독여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비교과 활동 살펴볼 텐데요. 먼저 이초 선생님께서 평가해 주신 우리 학생의 비교과 입시 기상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우리 학생의 비교과 입시 기상대 살펴보겠습니다. 맑음은 수상 경력, 자율 활동, 봉사 활동이고요. 구름은 동아리 활동, 진로 활동, 독서 활동입니다. 자, 우리 학생의 비교과 입시 기상대 살펴보았는데요. 수상 경력과 자율활동, 봉사활동에서는 이제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 다른 세 가지 부분에서는 조금 보완이 필요하다 이렇게 진단을 해주셨습니다. 네. 선생님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평가를 해주실까요? 예, 우리 학생이 그 내신과 함께 그 비교과도 상당히 풍부한 내용으로 성실하게 1, 2학년 과정들을 수행했다는 것을 여실히 볼 수가 있는데요. 수상 경력을 보시면 화면에 보시는 대로 지금 교과 우수상을 비롯해서 독후감 대회, 나의 꿈 발표 대회, 수학
영어 경시 대회 등을 비롯해서 총 33회의 수상의 실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우리 학생이 얼마만큼 학교 생활을 정말 열심히 성실하게 하고 그 대가로 받은 어떤 그 상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공식적인 입증을 받을 수 있는 수상 실적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훌륭한 지표로 볼 수 있는데요. 자율활동하고 이제 봉사활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학생이 이제 부지런하게 학생의 대의원 활동이라든지 또는 멘토링 활동을 거쳐가지고 자율활동을 더 열심히 해왔고요. 봉사활동을 보시면은 이제 교내 방송반인데 방송 준비라든지 또는 독도 바로알기 프로젝트 활동 등을 비롯해가지고 봉사활동도 열심히 해왔는데요. 특히 이제 우리 학생이 그 교과 성적 못지않게 또 이제 음악하고 체육 쪽에도 상당히 좀 활발하게 활동을 보이고 있는데 특히 이제 바이올린하고 피아노 연주를 잘하는 것 같아요. 특히 지역에 있는 이제 지역 어르신과 소외계층을 위해서 바이올린 힐링 콘서트 공연 활동을 한 이제 봉사 활동도 내용도 있습니다. 동아리 활동으로 와서 보면은요, 사실은 뭐 교내 방송반 아나운서 활동을 하면서 상당히 많은 활동들을 해왔고요. 아까 말씀드렸던데 바이올린 연주회, 악기 연주반 활동도 해왔는데 한 가지 동아리 활동에 조금 아쉽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이 성실한 교내 활동을 해왔지만 심화된 교과직과 연계된 그런 활동들이 좀 없어서 다소 이제 아쉽다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한 가지 욕심을 좀 낸다면 교과 동아리 활동이나 교과 탐구 활동의 구체적인 그런 내용들을 조금 기대를 해봤는데 사실 나타나지 않아 좀 아쉬운 점이 있었고요. 진로와 관련해서 학교 안에서 이제 다양한 진로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이제 탐색 활동을 해왔는데 사실은 초등학교 교사에 대한 직접적인 이유가 사실은 제가 좀 찾아봤는데 나타나 있지 않고요. 학생부의 기록에서 이제 그런 내용들이 좀 있어야만이 자소서와 면접으로 자연스럽게 이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독서 활동도 보면 상당히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독서 활동의 기록 내용들이 있는데요. 여기도 좀 아쉬움을 찾아본다면은 인문과 관련되는 내용들에서 독서 내용이 상당히 많고 방대한 분량으로 좀 작성이 되어 있는데요. 상대적으로 인문이 아닌 자연과학, 이제 수학이라든지 자연과학 또는 이제 사회과학과 관련된 내용들이 조금 더 상대적으로 없어가지고 좀 아쉬운 면을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교과 관련해서 한 가지 좀 당부드릴 것은 이제 세부 능력과 특기 사항의 좀 내용들을 제가 제출해 주신 학생부에서는 보지는 못했는데요. 왜 세부 능력과 특기 사항의 학생부의 내용들을 말씀드리냐면 우리 학생의 내신이 1등급이기 때문에 이 1등급에서 안주하지 않고 더 나은 교과의 어떤 지식들을 더 끌어올리기 위해서 더 확장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런 내용들은 교과학습 발달상의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에 기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심화된 과목별 교과 지식에 대한 내용들에 대한 그런 탐구를 위한 노력과 열정들을 좀 엿볼 수 있는 내용들이 좀 기재를 좀 했으면 하는 그런 좀 내용들을 기대를 좀 해봅니다. 네. 비교과를 보면 우리 학생이 정말 열심히 학교 생활했다는 걸 알 수는 있지만 선생님께서 조언해 주신 부분들, 다시 채워야 되는 부분들을 꼭 채워주시길 바라고요. 선생님 이렇게 우리 학생 성적과 비교과까지 알아봤어요. 네. 그럼 우리 학생 희망하는 대학 중에서 가장 주목해 볼 만한 대학은 어디가 있을까요? 예, 우리 학생이 희망 대학 중에서 주목할 만한 대학이요. 화면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우리 학생의 희망 대학은요. 1지망이 서울교대 초등교육과 학교장 추천 전형이고요. 2지망이 경인교대 초등교육과 교직 적성 잠재 능력 우수 전형입니다. 그리고 3지망이 연세대 교육학부 학생부 교과 전형인데요. 이 가운데서 서울교대 초등학교 학교장 추천 전형을 1지망으로 저희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자, 이지우 쌤께서 우리 학생이 가장 주목해 볼 만한 대학으로 서울교대를 선택해 주셨는데요. 네. 이렇게 선택해 주신 이유에 대해서 좀 조언을 해 주시죠. 먼저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교대 자체가 사실은 전 과목의 내신 성적이 상당히 많이 당락을 좌우하는 전형이긴 한데요. 우리 학생의 내신이 가장 출중하기 때문에 말씀드렸고요. 또 하나 이제 아까 제가 아쉬운 측면에서 진로에 관련되는 어떤 동기라든지 이유 이런 부분 학생부에 좀 적게 나타나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학생 입장에서는 보니까 서울 교대를 비롯해서 초등 학교 선생님이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진로가 확고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보고 또 마지막으로 수능 최저학력 기준들을 사실상은 수시 모집에서 교과 전형이 아니면은 잘 채우기가 쉽지 않은데 학생부 최저학력 기준도 충분히 채울 수 있을 것으로 좀 예상이 돼서 1지망으로 서울교대를 추천을 했습니다. 네. 선생님 그럼 우리 학생이 지금 네. 이 서울교대에 얼마만큼 준비가 되어 있는지도 평가해 주실까요? 예, 화면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교대 초등교육 학교장 추천 전형에 대해서 우리 학생의 진단 내용을 평가를 해봤는데요. 교과 준비도는 별점 4개를 줬습니다. 그리고 비교과는 사실은 이보다 더 별점을 더 줄 수도 있는데 아쉬워할 것 같긴 한데요. 별점 3개를 드렸고요. 수능 준비도는 별점 4개를 드렸습니다. 네. 네.
자, 우리 학생의 이제 준비 상태, 서울교대에 대한 준비 상태가 이제 매우 이제 양호한 편으로 이제 선생님 진단해 주셨는데요. 네. 그럼 이제 우리 학생이 희망하고 있는 서울교대의 특징과 또 우리 학생의 도전 가능성에 대해서 좀 조언을 해주시죠. 예, 화면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교대 초등교육과 학교장 추천 전형인데요. 모집 인원을 보시면 60명을 모집을 합니다. 2년간 경쟁률을 보시면 2015학년도에 60명 같은 인원을 모집했는데 경쟁률이 12대 1이었는데요. 지난해는 경쟁률이 한 절반 정도로 떨어졌습니다. 6대 1 정도로 떨어졌는데 이 이유는 2015학년도에 학생부 반영에서 이제 비교과 반영이 있었는데 2016학년도로 오면서 교과만 가지고 반영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교과 성적이 1단계에서 당락을 좌우하니까 교과 성적이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학생들 아예 지원을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우리 학생들한테는 이제 훨씬 유리하다고 이제 볼 수 있는 측면이 있고요. 전형 방법을 보시면 1단계에서 이제 학생부 교과로 먼저 선발을 3배수를 해놓고요. 2단계에서는 면접을 33%로 포함을 해서 선발을 합니다. 평가 방법을 보시면 뭐 잘 알고 있으실 것 같은데요. 재학생만을 일단 지원할 수 있는데 교장 선생님의 추천을 받아야 되는 거고요. 1단계에서는 학생부 교과를 반영을 하는데 뭐 은미체도 사실은 대학 자체 평가 기준으로 산출하더라도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심층 면접으로 가서 보면 대학 자체의 어떤 면접 문항들이 있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교직 인성과 교직 적성과 관련된 문제를 지원자에게 제시하고 답변 정도에 따라 수준을 평가하는데 사실상은 아까 말씀드렸던 데 우리 학생이 뚜렷한 교직에 대한 어떤 그 진로 를 가지고 있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질문에 대한 답변이 이제 가능할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제가 이제 학생부를 통해서 본부 발언을 조금 약한 부분이 있어서 조금 더 자소서라든지 면접에 이어갈 수 있도록 조금 단도리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국어, 수학, 영어, 탐구 4개 영역에 등급 합이 9입니다. 이제 탐구는 2과목 평균을 활용을 하는데요. 뭐 이 부분은 지금 상황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수능 성적도 국어와 영어를 중심으로 점차 향상이 된다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이제 6월 모평 정도에서 아마 지금보다 한 달 정도 뒤인데 성적을 보게 되면 국어하고 영어가 2등급이 되지 않고 3등급으로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좀 올 것 같긴 합니다. 네. 졸업생이 들어오게 되면. 하지만 많은 시간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너무 이제 그 성적 결과에 대해서 너무 충격을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한국사는 뭐 지금 성적이면 4등급을 충분히 채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15학년도 입시 결과를 보니까 서울교대는 합격자가 사실은 올 1등급도 있었고요. 1.3등급까지는 합격이 가능하기 때문에 3학년 1학기 때에 우리 학생의 성적이 크게 떨어지지 않는다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전 가능성을 좀 살펴보면요. 2단계 전형에서 지난해 대비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교과 비중이 좀 67%로 확대가 돼서 훨씬 더 우리 학생에게 유리하다고 볼 수 있고요. 학생부 교과의 그 1등급에서 2등급의 점수 차이가 이제 2.5점이 나기 때문에 세세하게 이렇게 쪼개서 본다면 사실은 미미한 점수 차이로 당락이 가려지기 때문에 교과는 좀 부담되긴 합니다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네. 1등급을 꼭 유지를 해줬으면 하는 소망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교과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아마 당락을 좌우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아마 서울교대 정도는 적정하고요. 충분히 합격하리라고 예상을 합니다. 네,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이 이제 서울교대에 갈 가능성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셨는데요. 네. 이번에는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을 위한 추천 전형을 좀 소개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5군데를 네. 잡아주셨어요. 네. 추천 전형 화면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서울교대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을 비롯해서 경인교대, 연세대, 이화여대, 한국교원대 이렇게 추천했는데요. 이렇게 추천한 것은 일단은 초등교육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교대와 교대가 아니지만 초등교육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대학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엄선을 좀 해봤는데요. 중간에 연세대는 이제 일반 대학이긴 하지만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일 것 같아서 좀 추천을 해봤습니다. 자, 이런 선택의 기준은 뭐냐면 우리 학생이 4월 학력평가의 점수를 보면 국어 표준 점수, 수학, 영어 3개 과목의 표준 점수 그리고 탐구의 표준 점수 2개를 합산한 전체 표준 점수 합산을 해보면 515점입니다. 4월 학력평가로 가능한 점수를 보면 서울교대는 이제 535점 정도고요. 경인교대는 그보다 좀 낮습니다. 522점. 지방교대는 아마 우리 학생의 성적이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뭐 성적 향상을 전제하지 않더라도 그다음에 이제 이화여대 초등교육은 536점이고 한국교원대는 528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방교대는 정시 모집으로 지원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수시 모집에서는 서울교대나 경인교대 정도와 그다음에 이화여대나 한국교원대 정도의 지금 수능 성적보다는 한 10에서 20점 정도 높은 대학을 조금 지원을 하면 어떨까 말씀을 좀 드린 거고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교과와 면접 그리고 이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 제가 볼 때는 부족함이 전혀 없기 때문에 서류가 있는 대학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이제 경인교대 자기소개서가 있고요. 그다음에
한국교원대도 자기소개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화여대도 이제 서류가 있는데 이런 서류가 있는 쪽의 대학에만 조금 지금 이제 우리 학생의 3학년 1학기 비교과의 내용들을 조금 더 알차게 채우고 난 다음에 자기소개서와 면접 이렇게 이어가신다면 추천한 대학 정도도 아마 무난히 합격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자, 이렇게 추천 전형까지 살펴봤습니다. 어머니 상담 받아보시니까 어떠세요? 네,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아요. 앞으로 네. 남은 기간 동안 말씀해 주신 거 참고해서 열심히 지도할게요. 네, 어머니 저희가 오늘 상담한 내용을 자세히 이메일로 보내드릴 테니까요. 학생이랑 같이 다시 한번 꼼꼼하게 살펴주시고요. 오늘 상담을 바탕으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랄게요. 오늘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상담한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